와, 여기는 철거하려고 이렇게 집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밖에다 내놨는데, 이제 철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만 밖에다 내두고 철거는 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느린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그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나왔던 재벌집의 배경지가 바로 성북동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성북동인데요. 한성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한참 올라오다 보면 이 한신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 한신 아파트에서부터 오늘 걸어볼 예정입니다. 이 바로 옆에는 동구여상이라는 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성북 01번 마을버스가 여기까지 다니게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한신 아파트가 아직까지 서울에서 가성비 있는 아파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마을버스 01번에 종점에서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 계단을 따라서 산책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산책로가 굉장히 이쁜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한 번씩 걸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네요. 뭐 그래서 촬영하는데 좀 좋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성북동은 전통적으로 부자 동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재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기생충의 배경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벌가로 너무나 유명한 삼양그룹, 부영그룹, 현대그룹, 그리고 교보생명 등 엄청나게 많은 재벌가의 사람들이 이 성북동에 살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조금 힘들어서 잠시 산비둘기랑 놀기도 했었는데요.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가 않아서 주변의 경치를 한번 감상해 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저녁 5시였는데 약간 해질녘의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용히 감싸왔네요.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주변에 운동시설도 마련되어 있네요. 날씨가 좋으면은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역시 날씨가 추워서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 2월 23일이니까 아직 한창 추울 때죠. 그런데 한 2주, 3주만 있으면은 곧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표지판도 마련돼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동네를 정하라고 하면 바로 이 성북동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갈림길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달동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기생충의 배경지가 나오는 부자 동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레트로 감성을 느껴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왼쪽으로 돌려봅니다. 발걸음을 왼쪽으로 돌려서 조금 더 걸어보니까 이 언덕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길이 경사가 상당한데 이 상당한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3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집을 짓는 분도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단도 원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건축물을 보는데 와, 이렇게 높은 경사에도 건물을 정말 잘 만드네요. 이런 곳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살면은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북동에는 부잣집이 정말 많지만 가난해져서 집이 허물어져 가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북동의 북정마을이라고 하는 달동네는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제가 가는 곳들은 그렇게 크게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와 부속 고등학교가 있는 곳인데 이 계단 밑에서 크게 보이는 건물이 바로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의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던 학교였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북동이라고 하면은 이 주거 환경이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아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전부 다 신도시 쪽으로 떠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홍익고등학교 옆에 인근 야산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기도 한데, 이 술병은 뭐지? 주변에 고등학생들이 밤에 먹고 버리고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이 콘크리트만 남아서 버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뭐에 쓰던 건축물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쓰레기들도 버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도로명 주소로 성북로 10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동네가 나오는데요. 정말 산골짜기에 있고, 그리고 차도 들어올 수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이제 마을로 들어가 보는데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진짜 사람 두 명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좁아요. 여기 성북구에 종로구와 명륜동의 달동네라고 하면은 뭐 유명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북정마을이나 이화마을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동네들보다도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들이 전부 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콘크리트에 전부 다 금이 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집들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켠에는 이렇게 쓰레기들을 그대로 버려놓은 채 살고 있는 집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집의 언덕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야외 화장실로 보이는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는 잘 살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동네도 젊은이들은 전부 다 떠나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단 한켠에 이렇게 화분들이 놓여 있는데, 저 화분에도 한때는 식물들이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콘크리트도 정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다 부스러져서 흙만 남은 콘크리트도 있네요. 저게 조금 위험한 게, 저게 부서질 때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 콘크리트들을 다시 보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세상 사는 게 이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여기 길이 너무 좁아서 차도 못 들어와서 보수공사 좀 해달라고 하면은 이 보수업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차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건축자재를 들고 오려면 한참을 이제 사람이 직접 들고 와야 되거든요. 건축업자들도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다 보면은 타산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다 집들인데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에 귀여운 고드름들이 솟아있네요. 여기에는 정말 낡아 보이는 오토바이가 한 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시동이 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그냥 뒀는데 사람이 먼저 떠나서 오토바이가 저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 한켠이 아려오네요. 요 밑에는 이제 지하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그 옆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이 집도 옛날에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런 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고 쓰레기만 잔뜩 남겨 있지만요. 지금 시간은 저녁 5시 30분, 해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석양과 함께 이 저물어져 가는 마을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노후되는 게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 마을들은 대부분 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다 보니까 외벽에 온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이런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정말 많이 없잖아요. 뭐 옛날에는 이런 동네가 좀 많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이런 것들로 이런 동네가 하나둘씩 사라져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동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집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한 집에서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방금 저 옆에 LPG 가스통도 보셨죠? 만약에 불이 나서 저런 게 한 번에 확 터져버리면은 인근 집까지 전부 다 화재에 휩싸여 버립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네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 보이고요. 뭐 요즘에 새로 짓는 건축물들은 어느 정도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놓긴 하는데 이 집들은 그런 게 없을 거거든요. 이 지금 보이는 경고문은 이 집들에 이제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저런 거를 붙여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굉장히 낡은 옹벽들이 한 개로부터 집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 집들도 옛날에 지었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집이었을 텐데 이렇게 40년, 50년씩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집도 초라해지기 마련이죠. 인생도 똑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젊고 빛나는 20대, 30대, 그런 젊음은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40대, 50대, 그리고 60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건축물의 삶이나 사람의 삶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의 삶보다 40대, 50대의 삶이 더 안정감은 있는 것처럼 동네를 다닐 때도 저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오래된 동네를 다닐 때면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동네를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런 동네를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집들이 전부 다 난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들 사이 골목골목에는 쓰레기가 잔뜩 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도 비었나 보네요.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한때는 이 집들도 사람들이 가득하고 북적북적하고 집집마다 아이가 3명씩은 있는 동네였을 텐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쓰레기들만 잔뜩 남게 됐네요. 뭐 옛날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면은 다들 이런데 모여 살면서 집집마다 저녁 반찬을 하면은 옆에다 나눠주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를 거의 볼 수가 없는데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 집집마다 그리고 옆집에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면서 끈끈하게 지내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와, 근데 이 집은 정말 오래돼서 저렇게 외벽이 전부 다 까진 게 눈에 바로 보일 정도네요. 어느 정도 보수 공사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고 사는 거죠. 이제 마을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저 집은 이제 지붕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전부 다 떨어져 버렸네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전부 다 떠나가서 이제 집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철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작업이 진행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두고 작업을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뭐 공사를 하려면은 트럭이라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트럭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폐건자재가 잔뜩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실을 수도 없고 사람이 직접 날라야 되니까 이거 뭐 철거를 진행을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큰 길로 나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차량들이 온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윗동네보다 주거 환경이 조금은 좋다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차가 들어올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게 되더라도 뭐 에어컨을 고칠 수 있는 기사가 와야 되는데 그분들도 차가 못 들어오면 잘 안 오시거든요. 그 에어컨을 2인 1조로 날라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높은 언덕까지. 대신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프라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이제 주거 환경이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이제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살던 거에 비하면은 그것조차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이 동네도 이제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어느 정도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20년 전부터 이 동네도 한번 재개발을 해보자고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시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네가 이제 성북 1구역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사업 시행 인가도 뭐 머지않아서 될 것 같고요. 동네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이거 재개발이 되면은 사실 이 동네도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기가 조금 언덕에 있어서 그렇지 바로 옆에는 대학로가 있고 종로가 있어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여건은 아니거든요. 나쁜 여건이라고 볼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인근의 창경궁 롯데캐슬 청약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아마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은 그쪽보다도 더 핫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대학로, 종로가 정말 가깝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우, 여기 언덕이 이렇게 심한데 열선이 하나도 안 깔려 있어요. 이거 뭐 소방차 통행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이거 뭐 눈이 오면은 여기 소방차가 올라가겠습니까? 열선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눈이 와서 제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성북동 탐방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